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보험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이 지난 한 달간 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주가가 한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새 회계 국제 회계제도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타 글로벌 보험사들하고는 다르게 이번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한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가장 큰 이제 수혜로는 당연히 이제 실적 부분일 거고요. 아마 기존에 이제 제가 나왔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사들이 굉장히 큰 폭의 증액이 올해 예상이 되는데 예. 그 첫 분기가 아무래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선방한 모습입니다. 이제 줄줄이 이제 보험주들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역시나 좋게 나오겠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사들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경상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작년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쪽에서의 약관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장기 쪽에서도 크게 인보험 쪽에서 손해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는 추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텐데요. 현재 그 시장 컨센서스에는 IFRS 17 효과가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이전 회계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험주들 실적은 괜찮고 보통 이제 보험주들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 FOMC에서 이 금리 인상 0.25%포인트 올렸는데 사실상 이번이 이제 금리 인상 마지막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실적은 괜찮은데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된 거에 따른 보험주 영향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금리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제 시장 금리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험 업종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은 생명보험사들은 과거에 판매했었던 고금리 계약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2차 역마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은데 반면에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역마진이 나는 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운용단에서는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금리 하락 시에는 이제 생보사보다는 손보사가 이제 유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 보험주 현재 이 밸류라든지 매력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보험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는 하죠.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느냐.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셨겠지만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사상 최고가를 또 이제 경신을 하는 그런 이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지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IFRS 17과 더불어서 IFRS 9이 동시에 도입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적용한 그 자본값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타겟 PBR을 산정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 가치 평가로는 전혀 보험 업종을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목표 주가가 얼마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고요. 이런 말씀을 지금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컨셉추얼리 놓고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IFRS 17과 9으로 인해서 기존 대비해서 보험사들의 자본이 크게 증가를 했고
이익이 늘어난다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더 가지 못할 이유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뭐 그러면은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숫자도 없는데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IFRS 17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핵심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보험사들은 가지고 있는 보유계약 가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단순히 뭐 이번 분기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왔고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용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였어요. 이걸 가지고서 밸류에이션을 했었던 건데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보험 보유계약 가치를 가지고서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는 정상화되지 않았었던 보험사들의 기업 가치가 앞으로는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보험주들 가운데에서 최선호주는 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업종 탑픽으로는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한화생명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보셨을 때에는 이 두 개 회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짧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많이 팔린 계약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는 자동차 보험하고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보험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어린이를 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인데 이 보험은 가입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에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가입을 하시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험 계약의 듀레이션이 훨씬 길어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 30년 주기로 가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DB손해보험과 예.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을 좀 이제 나눠서 보았을 때 어떤 회사가 조금 더 이제 좋을까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의 좀 이제 그 기호에 맞춰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IFRS 17이라는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이 이 CSM이라고 하는 미래 예상되는 이익을 몇 년 동안 걸쳐서 균등상각을 하느냐입니다. 이 균등상각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일시에 잡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균등상각하는 기간이 길다면은 그러면 이익은 조금 적게 인식을 하지만 긴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스테디하게 이익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나는 당장 이익이 잘 나오고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보험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다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하신다면은 DB손해보험이시고 만약에 길고 얇게 편안하게 가져가겠다 하신다면은 현대해상 요 정도 개념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에 제일 민감한 종목이에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금리에 민감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단연코 한화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데에 베팅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한화생명도 현재 재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크게 이슈는 없고 밸류에이션상 부담도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금리에 연동돼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뭐 비싸다거나 불편한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손보사보다는 생보사가 이제 금리 민감도에 높고요. 뭐 그 가운데 이제 꼽아주신 것이 이제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뭐 하나생명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새 회계 기준 제도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보험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